1번입니다. 수열이 있는데요. 수열의 첫 번째 항은 9, 두 번째 항은 3으로 이렇게 초기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할 때 AK의 절대값이 3임을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K는 뭐냐? 얘들아, 여기서 K는 어떤 의미죠? 그렇죠. 항의 번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AK가 절대값이 3이라는 것은 항의 번호를 K로 갖는 그 수열의 값이 3이던가 또는 마이너스 3이던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1부터 A100까지를 쫙 스캔했을 때 항의 값이 3이나 마이너스 3인 것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좀 해석이 완벽하게 끝났죠. 자, 그럼 당연히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문제겠죠. 당연히 요 3과 마이너스 3이 1부터 100 사이에 규칙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카운팅을 할 수 있는 거지, 전혀 엉뚱하게 그냥 랜덤하게 존재하면은 설마 그런 문제는 아닐 거 아니야. 규칙성을 찾아내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쭉 가보는 거죠. 자, 그러면 A1은 9가 되고요. 한번 순서대로 써볼게요. A1은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3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으로는 이렇게 관계식 성립합니다. 이걸 한번 쭉 써볼게요.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가 있을 때, 저 보세요. n 더하기 1에서 n, 즉 여기서 이걸 뺀 차이가 바로 an 더하기 2의 함수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항의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에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3개의 항이 있으면 가운데에서 왼쪽,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왼쪽을 뺀 것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뺀 값이 바로 뭐다? 그렇죠, 세 번째의 항의 값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색하지 않게 이해한 상태에서 가보자. 그러면은 9와 3으로 시작하니까 요 세 번째 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뒤에 거서 두 번째 거서 첫 번째 거 빼면 얼마죠?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세 번째 거가 세 번째 값이 마이너스 6이다. 그럼 여기서 이거 빼보세요. 그럼 얼마에? 마이너스 9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거 빼보세요. 얼마니?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다시 빼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6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빼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니? 9가 되는 거죠. 뭐야? 아하. 9가 다시 나왔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빼게 되면 다시 3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9, 3, 마 6, 마구, 마3, 6 다시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9, 3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수열의 흐름은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하나의 주기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1번부터 100번째까지는 6개를 주기로 했을 때 몇 주기가 돌아가죠? 그렇죠. 16 곱하기 6이 96이잖아. 그러니까 6주기. 그러니까 6주기, 이게 6주기가 아니라 한 주기가 6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기가 6개씩 16개의 주기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적당히 추가적으로 4개가 더 들어가야 100개의 항이 완성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한 주기에 그 항의 값이 3이나 마3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하나? 2개 있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한 주기 6개 안에 2개의 내가 찾는 가지수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한 주기가 16주기가 돌아가죠. 그러니까 곱해지면은 32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4개가 더 추가됐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 4개 쪽에서는 뭐예요? 그렇죠? 절대값이 3인 것이 여기 한 개 더 추가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2개씩 16주기이기 때문에 32개에다가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요 4개, 요 4개에 한 개의 해당 사항이 더 존재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33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고요. 그냥 규칙성을 발견하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을 때 11번째, 12번째, 13번째 항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다. 자, 근데 관계식을 보니까 조금 특이하죠. n번째 항이 있으면은 각각의 계산을 통해서 3n-1, 3n, 3n 플러스 1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이 좀 여기다가 다시 써보자. 만약에 내가 n번째 항의 값을 알면은 그 n이라고 하는 항의 번호의 3배에 해당하는 3n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n 플러스 1 그리고 3n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가지의 값을 각각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산의 그 과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내가 n번장의 값을 알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an 항의 번호 n을 기준으로 해서 3n을 알 수 있고 그 왼쪽에 있는 3n-1과 3n 플러스 1의 요 세 항의 값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계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A11과 A12와 A13의 값을 다 더하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요. 12라고 하는 거를 주인공으로 한번 볼까?
그럼 12는 뭐죠? 그쵸? 3의 배수 3 곱하기 4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A4 봐봐요. 얘를 알게 되면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A4를 알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면 되는 거예요? A4를 알기 위해서 그죠? 그럼 그러니까 A3 알면 되는데, 그럼 A3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는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지. 그냥 눈을 쓱 보니까 여기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에서 그냥 N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A4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A4라고 하는 것은 A1 더하기 1이잖아요. 근데 A1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2가 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4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물론 문제에서는 각각을 구할 필요 없이 다 더한 값을 구해도 되지만 그냥 두 가지를 다 볼게요. 그냥 각각의 값을 다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그러면은 A4가 있을 때 A3, 11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이야. 첫 번째 값은 2배 곱하고 1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A11은 얼마예요? 여기가 2잖아. 그러니까 5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3n 그러니까 A의 12 A4를 기준으로 A12는 이거 가운데의 계산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2를 더하면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1만 더하면 되니까 얘가 얼마니?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8인 게 금방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이렇게 해도 좋고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어쨌든 세 개의 합을 구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세 개를 한번 다 더해볼까? 그럼 좌변끼리는 뭐예요? 바로 연속된 세 항의 합이 되고요. 왜 우변은 뭐가 되겠니? AN 날라가고 그냥 2AN 더하기 얼마니? 3, 4가 되잖아요. 이해 되시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야? AN이 2AN 더하기 4, 그러니까 2AN 더하기 4가 바로 뭐예요? 그쵸? 요거 A의 3n-1, 3n, 4n 플러스 1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세 개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요 A4를 기준으로 해서 2배 해주고 4만 더해도 답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각각을 몰라도 답은 나오죠. A사가 아까 2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8 되는 거 금방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상관없어요. 뭐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수열이 있는데요. 가와 나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럴 때 A20이 1입니다를 힌트로 주고 있고요. 그럴 때 1번부터 63번까지의 합을 다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였다. 규칙을 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뭐예요? 항의 번호, 그러니까 A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1을 빼면은 그 항의 번호의 2배가 되는 항의 값이 나오고요. 2AN 더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 항의 번호에다가 2배를 더하고 1을 더한 요 값의 항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좋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어쨌든 얘를 통해서 이거를 다 더해보세요라는 건데, 일단은 63번까지 항을 다 더한다? 왜 하필이면 63이었을까? 60, 보통 뭐 60, 뭐 아니면 하다못해 50, 100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계산이 63으로 끝나야 계산이 깔끔했나? 보니까 계산이 별로 깔끔해 보이지도 않은데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고요. 그러면 A1부터 해가지고 쭉 나열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항의 값을 쫙 쓴 다음에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어차피 내가 구하는 것이 합이기 때문에 어떤 합의 규칙성을 찾아 나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그냥 하게 되죠. 풀어봤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실전에서는 그냥 막 하게 되는 거고요. 뭐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렇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A의 20이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뽑아낼 수 있는 정보를 한번 쭉 뽑아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물론 20을 통해서 항의 번호를 크게 키워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의 번호를 앞으로 좀 당기면서 작은 항의 번호들을 쭉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20이 1이에요. 그럼 뭐지? 그렇죠. A의 20은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A의 20은 1인데 지금 20은 요 가의 식에다가 n자리에 10을 대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10-1이란 얘기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A10이 2의 값을 갖습니다를 할 수 있고요. 그럼 다시 10이라고 하는 것은 짝수이기 때문에 다시 가 자리에다가 얼마예요? 5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A5-1이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우리가 A5라고 하는 것은 3인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맞나요? 그러면 A5는 다시 홀수가 됐죠. 그럼 홀수라고 하는 것은 나식을 통해서 n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A5는 A의 2배죠. 2배의 A의 2 더하기 1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A2 두 번째 항의 값은 얼마니? 1인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A2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짝수니까 요거는 가식에다가 1을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A1-1이기 때문에 A1은 2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가나를 통해서 역으로
항의 값의 번호를, 그러니까 항의 번호를 줄여 나갔더니 알 수 있는 게 뭐였어요? A20, 그 다음에 A10, 그죠? A10, 그리고 뭐니? 어디 갔어? A5, 이렇게 A5, 그리고 A2, 그 다음에 뭐예요? A1까지. 요것만 알아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게 1번부터 63번까지 합이니까 일단은 이거를 그냥 어떤 규칙성이 없는 그냥 1번부터 63번까지 쭉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야, A1, A2, 근데 방금 A3, A4 이거 두 개는 또 건너뛰었죠. 그러니까 또 그걸 내가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A5, A6, A5로 아니까 그럼 어쨌든 A6, 7, 6, 7, 8, 9 이거 항의 값도 찾고 그다음에 11부터 19번의 값도 다 찾아가지고 쭉 나열을 하면서 규칙성을 발견해도 이 문제는 풀립니다. 풀리는 걸 확인했죠. 확인했거든요, 선생님은. 그런데 그 규칙성이 현행 교육과정과는 딱히 맞진 않았습니다. 개차수열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지금은 그냥 그거는 모른 척하고 푸는 게 적어도 이 출제자의 의도, 교육과정에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모른 척하고 한번 그냥 우리가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잘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아무튼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두 식을 한번 우리가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그렇죠? 1번부터 63번까지 합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알면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 봤더니 바로 그렇죠. 두 식을 한번 더해 보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두 식을 한번 더해 보도록 할게요. 두 식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A의 2n과 A의 2n 더하기 1의 합은 바로 우변에서 1과 마이너스 1은 지워지죠. 그러니까 3a라는 얘기야.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n번째 항의 값을 알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3을 곱한 건 무엇과 같냐면 그 n번째 그 항의 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거 그리고 그 다음 거 2n 플러스 1 두 개의 항의 합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를 곱하기 3을 하면 이거 두 개의 합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것만 알면 이 문제는 99% 다 푼 거지, 그치?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뭘 알고 있었어? 첫 번째 항이 2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선생님이 뭐를 만들어 볼 거냐면은 트리,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자, A1을 알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A2와 A3의 합을 할 수 있어요. 걔가 얼마란 얘기지? 2 곱하기 3이란 얘기지. 맞나요? 왜? 3을 곱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물론 A2의 값은 따로 찾았지만 그냥 크게 볼게요. 일단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자, 내가 A2를 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 여기다가 3을 곱함으로써 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A4와 A5의 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다 좀 더 크게 쓸까요? A4와 A5의 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내가 A3를 알고 있다면 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A6과 그 다음에 A7의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A6과 A7의 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내가 물론 지금은 A2의 값을 알아요. 그러면은 A3의 값도 알겠지. 그런데 그냥 크게 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 값과 이 값을 그냥 각각 예를 들어서 뭐 x와 y라고 하자. 맞나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3x가 되고 얘는 3y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만약에 두 개를 더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3 괄호 열고 x 더하기 y가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런데 방금 x 더하기 y가 얼마라 그랬어? 2 곱하기 3이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그 밑에 줄 요 네 개를 다 더한 거 A4, A5, A6, A7을 다 더한 것은 바로 x 더하기 y의 3배란 얘기야. 이거 이해되시죠? 마치 분배 법칙이랑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은 요 세 번째 줄 요렇게 네 개를 다 더한 건 얼마란 얘기예요? A4, A5, A6, A7을 다 더한 것은 바로 위에 거 2 곱하기 3에다가 다시 한번 3을 곱한 거니까 3의 제곱이 되겠지.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얘를 만약에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한다. 그럼 얘는 3x가 되고 얘는 3y가 되는 거야. 그럼 밑에 줄을 더하는 것은 3 괄호 열고 x 더하기 y가 되기 때문에 x 더하기 y가 바로 위에 2 곱하기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에다가 3만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났지. 보세요. 한 줄만 더 써보면 되겠지. 우리가 만약에 A4를 알아요. 그럼 나는 A의 8과 A의 9의 합을 알고 A5를 알죠. 그러면 A의 10과 A의 11의 합을 알고요. A의 6을 안다는 얘기는 A의 12와 A의 13의 합을 알고 A의 7을 안다는 얘기는 A의 14와 A의 15의 합을 안다는 얘기야. 맞네요. 그럼 방금 선생님이 각각의 합을 알았지만 이거를 싹 다 더한 것은 뭐예요? 아까 여기서 생각했던 맥락과 마찬가지로 그쵸, 바로 위에 있었던 총합 요 네 개를
더한 합에다가 곱하기 3만 하면은 요 밑에 거 8개의 합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얼마예요? 3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맞나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63번까지 합이야. 맞나요? 그런데 지금 흐름을 잘 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빠짐없이 쭉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맞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쭉 따라가 보면은 왼쪽만 쓸게요. 그러면 A의 16 이렇게 시작해서 오른쪽 끝은 어떻게 됩니까? A의 31 이렇게 끝나는 합이 얼마란 얘기예요? 그죠? 2 곱하기 3의 4제곱이 되겠지. 3을 한 번 더 곱해지니까요. 그럼 다시 1로 시작해서 A의 32부터 시작해서 쭉쭉 가서 A의 여기가 63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는 2 곱하기 3의 5제곱이 될 것이고 내가 찾는 것은 얼마예요? 그렇죠. 바로 1, 2, 3, 4, 5, 6, 7 쭉 다 더한 거 맞나요? 즉 우변에 있는 값 얘네들을 다 더한 게 답이란 얘기죠. 맞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다 더할 때 2를 한번 쭉 묶어볼까요? 그러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4제곱 더하기 3의 5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등 비수열의 합이고 그거에다가 곱하기 2만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냥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잘 알고 있을 테니 공비가 3 빼기 1 분의 첫 번째 항 1 괄호 열고 1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은 3 곱하기 중요한 것은 뭐야? 항의 개수의 거듭제곱이지 3의 5제곱 하면 틀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제곱이 핵심이야. 맞나요? 6제곱 쓰시고요. 마이너스 1 거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것이 답이다. 그러면은 분모는 그냥 여기서 바로 날라가고요. 3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최종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맞나요? 3의 6제곱 얼마예요? 3의 6제곱 얼마죠? 9 곱하기 9 마이너스 1인가요? 어이구 이게 제일 어렵네. 81 곱하기 9는 얼마예요? 9, 1, 9, 9, 72 그러니까 얼마니? 728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문제였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728이면은 뭐 4번이 되겠죠. 아무튼 그렇다. 이 문제에서는 별거 없고요. 규칙성을 발견하는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좀 아이디어가 괜찮았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식을 더함으로써 얘를 통해서 곱하기 3을 한 것이 이것의 합과 같다를 한번 선생님이 그냥 이런 식으로 트리를 나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무 같지 않니? 여기 막 장식품도 있고 이렇게 뿌리도 있고요. 이렇게 오징어 같네. 아무튼 그렇다. 33번 이런 식으로 한번 각자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34번입니다. 첫 장이 2예요. 그리고 모든 항이 양수래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 주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중근을 간대. 중근이면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판별식 오랜만에 쓰죠. 가운데 거 b제곱 빼기 4ac 한번 해볼까요? 가운데 거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서로 같네요. 그러니까 an의 제곱 얘가 0이네요. 그럼 여기서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눈치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바로 얼마? 0이란 얘기야. 글씨가 좀 많이 이상하네. 여기가 그래요. 0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an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an이다 라고 하는 생각 하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n 더하기 1은요 그냥 2an이다 라는 생각 두 가지의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양수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2 이거는 이제 등비수열이잖아요. 둘 다. 그죠? 공비가 마이너스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니까 얘만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an에다가 2를 곱했더니 그 다음 항으로 가는 등 무슨 수열? 미수열이고요. 첫째 항이 2고요. 공비가 2야. 그러니까 일반 항은 2 곱하기 2의 n마 1제곱 해서 2의 n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너무너무 예쁜 수열이 나왔죠.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항부터 8번째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을 쓰면은 합리적이겠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2 가로 열고 2의 항의 제곱 항의 개수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이거 날라가고요. 그러면 2의 9제곱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얼마가 되니? 512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510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거 여기까지. 정답은 그냥 510으로 가져가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냥 공식만 잘 쓰고요. 그 다음에 중근 판별식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요. 중학교 나왔으니까 알 수 있겠죠. 34번은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35번입니다. 등차 수열이 있고요. 공차는 0이 아니래요.
자, A9가 2A3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자. 자, A9는 A1 더하기 8D죠. 걔가 이 괄호 열고 A3는 A1 더하기 2D가 되잖아요. 그 우변을 살짝 정리해 주시면은 2A1 더하기 4D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 4D랑 요 8D랑 만나서 좌변에 4D가 생기고요. 요 2A1과 A1이 만나서 그냥 A1이 생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항은 4D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정보를 이제 문제를 풀 때 녹여내면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죠. 자, 그러면은 시그마 앞에 한 거 있는 거 좀 볼까요? 지금 시그마에서 요 분자가 좀 특이했죠. 분자가 눈에 띄는데 n 더하기 1에서 an, 얘들아 등차 수열이거든. 그러면 연속된 두 항이 있는데 n 더하기 1,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그쵸? 언제나, 그쵸? 뭐냐? 그 공차가 되죠. 공차. 그러니까 분자는 지금 d제곱이 있는 거고요. 분모에는 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시그마의 성질상 분자에 있는 것은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밖으로 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는데, 지금 요 an과 an 플러스 1도요 우리가 부분분수로 쪼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디 갔어? 아이고, 왜 지웠지? 아이, 지우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뒤에 거 여기에서 앞에 거 분의 1. 여기 지금 시그마에 이렇게 크게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곱하기 이렇게 이거 색깔 왜 이래 이거? 곱하기. 그다음에 그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빼기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시그마 안에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요 A고 요거는 D잖아요. 그러니까 또 D분의 1이 밖으로 빠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만 남아요? 여기서 그냥 이게 지울까? 그럼 D분의 1이 D분의 1이 D제곱과 만나서 그냥 D분의 D제곱 D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남는 거는 여기가 D만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만큼 이렇게 붙는 거다. 그럼 다 했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요 부분에 있는 거를 우리가 그 쭉쭉쭉 1부터 24까지 집어넣어서 한번 쭉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적당히 지워지는 거 눈에 여러분들이 이미 연습이 잘 되어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바로 그렇죠? 요 1을 하나 집어넣은 A 1분의 1 마이너스 24를 큰 거에다가 뒤에 거에다가 집어넣은 A의 25분의 1 이렇게만 남아 있었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D를 곱한 것이 최종 정답이 되는 거였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뭐예요? A1이 4D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A1분의 1은 4D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25라고 하는 것은 A1 플러스 24D예요. 그러면은 아까 A1이 아까 4D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4D 더하기 24D는 28D가 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28D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가 통분이 예쁘게 되네요. 28D로 통분이 되니까 얼마예요? 7-1 이렇게 되죠. 그거는 분자가 6이 되고 밖에 있었던 D랑 곱해져 가지고 28D분의 6D가 되어서 D가 약분되죠. 그래가지고 2까지 약분해 주시면은 얼마니? 3 나누기 14, 14분의 3이 최종 정답이다.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별거 없었죠. 그냥 이거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의 계산, 밖으로 뺄 거 적당히 빼고 부분 분수 계산, 그래가지고 지울 거 지우고 남는 애들끼리 계산, 이거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누구나 다 풀 수 있었던 쉬운 4점짜리 문제였습니다.